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을 처남에게 은닉 후 무상거주 진술한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처남에게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거주라고 주거관계를 이제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주거관계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보증금이 갑자기 줄어든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2012년, 13년 사건인데요. 지금 벌써 7, 8년 지난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많이 악화됐죠. 흔히 말하면 임차보증금이 워낙 많이 올랐고 서울은. 그래서 서울이 아마 파산이 좀 줄어드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보증금 3, 4천에 월세로 다 전환이 됐죠. 반 월세 이상. 그래서 순수한 전세는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3천에서 4천, 월세는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 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환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뭐 이미 그 유튜브에다가 임차보증금 환가가 줄어드는 이유, 임차보증금 환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미 여러 차례 그 유튜브를 촬영해서 게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이제 결국 과거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금융거래 내역상으로 입금 흔적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하고 면담을 하면서 채무자가 어느 정도 이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를 명확하게 들이밀고 설득해야 화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8년 남자였는데요. 2012년 9월 23일 날 파산이 선고됐고요. 1회 기일은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한 4개월 전, 7년 6개월 전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주거 관계는 2000년에서 2007년도에는 자가였습니다. 채무자 명의는 9천만원. 다만 이제 이걸 매각을 해서 5천만원은 용자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금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2007년에서 9년 사이에는 전세 보증금이 이제 5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흔했죠. 5천 정도의 전세도 많았습니다. 서울에. 과일 장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과일 장사라는 게 이제 트럭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트럭 하나를 놓고 이제 지방의 어떤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을 띄어다가 경매인으로부터 과일을 사다가 아니면 도소 매점으로서 과일을 사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놓고 이제 이제 뭐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윤이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채무자는 처남한테 무상으로 거주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남의 그 부동산이 96년에 매수한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통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2009년 4월 30일 날 3,100만원 입금됩니다. 처남한테. 이때 아마 서울은 3,400인가요? 아니면 2,700인가?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적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고요. 94년에 2000년대 봉제공장 직원, 2000년에서 11년간 과일 노점을 이제 했습니다. 현재는 어디 사거리에서 과일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채무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년 배우자가 악성 혈액 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게 되어 간병을 위해 규칙적인 근로를 할 수 없어 과일 노점상을 시작하였고 더욱 소득이 감소되고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로 신용카드를 사용에 대해 채무가 누적된 끝에 이제 채무초가 이르렀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파산을 한번 신청을 했는데 예납금 미납으로 기각됐습니다. 이때가 아마 예납금이 좀 높을 때였을 거예요. 100만원 이상 됐을 때.
이 사건은 이제 30만원짜리 사건이었으니까 쉽게 들어왔을 겁니다. 처는 암투병 중이고요. 아들들은 다 커서 27살, 26살, 이제 아르바이트 내지 이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2,742만원, 채권자 수가 5이고요. 뭐 이게 채무가 이 정도 된다고 한들 사실은 채무자가 과일 노점상으로 해서 자기도 먹고 살면서 또 배우자의 어떤 암투병 치료비까지 감안했을 때는 적은 채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하나도 못 갚으면 이것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현 채무자의 재산은 95년식 포터, 뭐 이거는 그 과일 장사에 필요한 그 포터 트럭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401억, 빌라를 하나 매각을 했는데 9천에 매각을 해서 5천은 융자를 산행하고 이 4천만원 중에 900만원, 1000만원은 사업자금으로 썼고요. 3100만원은 처남한테 이제 임대차 보증금으로 준 것 같아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그래서 이 모 씨와의 돈 거래 경위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만원 거래, 일수사채라고 주장, 남은 채무 1000만원 초과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사채를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일 노점에서 상점으로 개업한 경위, 2001년 과일 노점상을 하던 중 2007년경 과일 상점을 개업했습니다. 어디 동에다가, 무슨 동,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원, 임대인은 전 모씨고 금융거래 내역서 2009년 이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행 신청 사유는 이 당시 아마 첫 기일에 속행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 3,100만원 중, 이 당시 집행제한 범위가 2,500이었네요. 서울이 2012년도에. 그래서 나머지 500만원 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화해객을 통하여 환수 후 채권자들에게 좀 나눠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2,500까지는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사 은닉이라도 2,500은 봐준 겁니다. 결국은 500만원 정도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허위 진술, 임대차 관계를 허위로 진술했죠. 현재의 소유자 처남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9년 4월 10일 3,1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천만원은 카드 내지 개인 채무를 변제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 허위 작성했고요. 이제 잔존사채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요. 다만 이제 채무자의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배우자도 이제 암투병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게 면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집행 제한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강제 집행 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금원에 대하여 처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파산재단 편입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제 화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량 면책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런 사안은 이제 앞으로는 보기 드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차보증금 자체가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차보증금이 면제 재산 범위도 집행제한 범위 재산도 3,700이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올랐죠. 그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뭐 순수 월세, 보증금 1,000에서 3,000에 순수 월세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외곽 지역에만 존재를 하고, 이제 뭐 경기도 쪽, 인천, 그쵸? 저쪽 뭐 좀 멀리 나가야 되죠. 경기도 광주라든가 뭐 남양주 쪽도 아주 외곽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외곽 쪽으로 점점 밀려나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임차보증금 한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파산한 지 제가 13년을 했지만, 이게 최근에 어떤 이 흐름이라는 게, 임차보증금 한가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임차 보증금 뭐 수시로 나왔는데 지금 뭐 은닉할래 은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뭐 장애인, 한부모 이런 그 아주 최하의 어떤 사회적으로 최하 계층인 그 열악한 분들은 생활수급자인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지금 SH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아예 이런 빌라라든가 서민 아파트, 임대용 아파트를 전세를 구해주죠. 보증 그 정부의 금원으로 만약에 8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뭐 본인 부담금 5%만 있으면 됩니다. 58, 40, 400만 원인가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이자만 내면 돼요. 장기 저리의 이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2, 30만 원 되나요? 7천만 원에 3%면 7, 3, 21. 1년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만 내면 되죠. 전기세하고 물세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근데 거기는 너무 지금 대상이 어떻습니까? 치열하죠.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거기도 뭐 쉽게 못 들어갑니다. 워낙 그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그럭저럭 서울 쪽에서는 오히려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가 꽤 있죠. 서울 곳곳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서울에서 살 가능성은 뭐 보증금도 많지만 월세가 해당이 안 돼서 고시원 같은 데는 밀려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은 당분간은 이제 환가 사건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안 나오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조회를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단언할 정도로 단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